박사님이 혹시 이런 땅 꺼짐들에도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현상들이 꼭 반드시 땅 꺼짐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하지만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나죠. 땅 꺼짐의 위험성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질자원 AI 융합연구실의 김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부서 지질자원 AI 융합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수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기술과 지질자원 연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서 지질자원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질자원 분야 연구자와 산업계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제공을 위해 AI 활용 플랫폼을 통한 분석 서비스 환경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 지질 환경 디지털 트윈과 지질재해 현안 문제를 위한 지능화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회의 기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난 1편이랑 2편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좀 다소 엉뚱하고 좀 과장된 표현도 있긴 했는데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우리 지질자원 연구 분야에서도 점점 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인 싱크홀, 즉 지반 함몰에 대해서는 AI가 어떻게 표현해 줄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 한번 요청해 볼까요? 네, 헤이키감 싱크홀을 그려줘. 이게 잘 나왔네요. 이게 AI가 생각하는 싱크홀의 모습인가 봐요. 이게 흥미롭네요. AI가 그린 이미지를 보니까 싱크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께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싱크홀이라는 단어는 어떤 석회암과 같은 용해성 안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지하수, 지표수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 발생적인 땅꺼짐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큰 이목을 끌고 있는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지반 함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반 조건과 개발 행위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이 경우는 싱크홀보다는 지반 함몰 또는 땅꺼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데요. 사실 여기저기에서 싱크홀이라는 단어랑 구분 없이 좀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땅속이 비어 있어서 지표면이 아래로 꺼지며 생긴 큰 구멍이라는 형태 혹은 현상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과정 중에 땅속이 비어 생기는 공동의 발생 원인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연적인 싱크홀의 경우에는 석회암 안반이 있는 지역에서 빗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약한 산성 물질인 탄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물이 석회암을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암석이 서서히 용해되게 되고, 이런 용해 과정이 지속되면 안반에 공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현상을 용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로 또 한번 볼까요? 헤이키강 석회암 안반 지역의 자연적인 싱크홀 현상을 그려줘. 오, 되게 괜찮은데요? 재밌네요. 굉장히 좀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자연 발생적인 싱크홀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박사님, 혹시 이런 자연 발생적인 싱크홀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혹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연적인 싱크홀은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친 매우 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나죠. 앞선 그림들은 지하에 형성된 공동과 지하수의 흐름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공동이 커지다가 한순간에 붕괴해서 지표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잘 시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도시에서 생기는 인위적인 싱크홀은 땅 꺼짐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대부분 지하 침식작용, 즉 지하에서 토사가 빠져나가서 빈 공간인 공동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로 토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하철이나 어떤 대심도 터널과 같은 어떤 대규모의 지하 굴착 공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무나 지하수 활용으로 인해서 지하수위의 변화가 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배관으로부터의 누수와 같은 지하 시설물 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경우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 지하의 빈 공간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상부 지반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땅이 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AI가 그려주는 그림을 확인해 볼까요? 오, 되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이건 도시 땅 꺼짐은 자연적인 싱크홀이랑 확실히 다른 모습이네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관 누수로 인한 현상 등을 꽤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혹시 이런 땅 꺼짐들에도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네, 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 좀 흙이 섞여서 갑자기 흙탕물이 나온다든지 도로나 어떤 주변 집안에 균열이 관찰되고 그리고 미세한 굴곡이 생겨서 운전할 때 느낌이 좀 달라진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꼭 반드시 땅 꺼짐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전조 증상만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하 침식 같은 근본 원인을 막는 건데요. 박사님,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이러한 싱크홀, 땅 꺼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 집중호우도 잦고 강해졌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비만만이 오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지하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하수 흐름, 하수도 시스템, 지방 특성과 겹치면 땅 꺼짐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도시 환경에서 땅 꺼짐을 유발하는 이유가 많은데 더 이상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AI가 그린 우리나라 서울에 생기는 어떤 땅 꺼짐은 어떤 모습일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헤이키감 서울 랜드마크 주위에 땅 꺼짐이 생긴 이미지를 그려줘. 아, 남산타워가 이렇게 예,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타워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지층의 어떤 변화가 심도에 비해서 좀 급격하게 표현이 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도 어떤 땅 꺼짐의 그 크기, 폭이나 깊이를 보아하니까 이렇게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땅 꺼짐의 위험성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들에서도 대규모 땅 꺼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전국적으로 땅 꺼짐이 혹시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정확한 현황 파악이 좀 중요한 이슈죠. 현재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집안 침하 사고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데 AI도 잘 알고 있을까요? 헤이키가 우리나라에서의 싱크홀 지도를 그려줘.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긴 했네요. 그렇네요. AI가 그린 지도를 보니까 조금 흥미롭긴 한데 아직은 뭐 정확한 전국의 싱크홀 발생 지도라든지 뭐 현황 예측 같은 부분에선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기도나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가 정확하게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도심지에서의 땅 꺼짐 사고와 이에 대한 관심이 늘다 보니까 이를 예측하고 탐지하는 기술들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속을 들여다보는 지표 투과 레이더, 지하의 밀도 차이를 감지하는 중력 탐사, 땅속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한지를 측정하는 전기 비저원 같은 지구 물리 탐사 기술이나 위성 영상, 변이계 등으로 지표 치마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 기법들을 함께 쓰는 게 효과적이지만 비용 대비 효율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헤이키감에게 싱크홀 탐지 기술도 한번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센서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탐지 기술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미 발생한 곳에 가서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좀 그려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의 매설한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집안의 어떤 이상 징후를 좀 탐지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발표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점까지 반영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기대했던 저희의 기대감이 조금 컸던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혹시 저희 연구팀에서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현재 그 도시 지질 환경 기반 지질재해 대응 진흥화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명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도시에서의 지층 정보나 지하수 등 지질 환경을 4차원으로 구축을 하고 센서, 위성 정보와 같은 모니터링 자료와 AI를 활용해서 집안 함몰이나 산사태 같은 지질재해의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접근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싱크홀 땅 꺼짐 문제는 단순한 지하 안전 이슈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좀 정책적으로 혹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복구나 보강 조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질 환경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정보화해서 예측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질 환경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선제적인 도시 설계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땅꺼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생길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이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낼 경우 이러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에 대한 인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하수도 단순히 물이 아니라 땅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지하 개발 행위에 따른 지하 수위의 변화도 함께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할까요? 개방형 데이터랑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요. 또 현장 정보와 정책 결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도시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회의 기간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매우 어려웠는데요. 싱크홀 땅꺼짐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집안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땅 아래를 얼마나 파헤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지만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좀 디딘 땅이 안전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질저원 AI 융합연구실의 김호림 조수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